y는 kx가 두 이차함수의 그래프와 만날 때 만나는 서로 다른 점의 개수가 3개가 되는 상수 k 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했네. 만나는 점의 개수가 3개라는 얘기는 제가 이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리진 않겠지만 얘는 대칭축이 지금 대칭축만 봤을 때 얼마니? 2분의 1이지? 2분의 1이 대칭축이고 위로 볼록인 이런 이차함수가 될 거고, 자 얘는 대칭축이 마이너스 3이고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예요. 대충 그린 겁니다. 지금 대충 그렸는데, 그러면 3번 만나려면 예를 들면 y는 kx가 뭐 이런 식으로 지나거나, 저는 지금 좌표축에 정확하게 그린 게 아니니까 뭐 그림은 대충 그린 거고, 혹은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을 것 같아. 접하고 만나고 만나고. 네, 맞습니까? 결국은 3번 만나려면 어떤 두 이차함수의 교점을 지나고 이런 식으로 그려지거나 하나에 접하고 이런 식으로 그려지거나 뭐 이렇게 그려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먼저는 뭘 해야 될까요? 둘이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 제가 확인해 볼게. 지금 저는 두 이차함수가 만나는 경우를 그린 거고, 만약에 두 이차함수가 이렇게 그려지면 안 만나죠? 안 만나면 3번 만나려면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돼. 1번, 2번, 3번 이렇게나, 맞지? 만날 때는 교점을 지나는 경우도 3번 만날 여지가 있겠으나 만나지 않으면 뭐 교점이 없으니까 하나는 반드시 접해야 되고 다른 하나랑은 2번 만나면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그림 상태로 봤을 때 2가지라는 얘기고, 그럼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둘이 만나는지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자, 이게 둘의 교점을 구하는 방정식이 되겠고, 2를 곱하면 자, 뭐 이렇게 될 거예요. 이거 넘기시면 자, 이렇게 나오지? 그럼 제가 판별식을 한번 써보면 절반의 제곱, 유리수범에서 인수분해 안 되니까 이렇게 되지. 만나니 안 만나니? 그럼 안 만나지? 두 이차함수가 안 만나니까 이 케이스는 일단 아니란 얘기고, 이렇게 그려지는 꼴이 맞다라는 얘기입니다. 얘는 지금 대칭축이 마이너스 3이고 얘는 대칭축이 2분의 1이죠.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나는 이제 뭘 할 거냐? 뭘 해야 되겠니? 접할 때를 생각을 해봐야겠죠. kx랑 얘 접하거나 얘 접하고 다른 이차함수랑 2번 만나면 되니까, 그럼 얘랑 접할 때 한번 구해보고, 자 넘기면 자 이렇게 되겠지. 접할 때, 그러니까 얘랑 접할 때 그럼 얘랑 접하게 하는 애가 지금 2개 나왔네요. 이렇게 2개 나오지. 맞습니까? 그 다음에 얘랑은 접하고 얘랑은 2번 만나야 돼. 그럼 다시 얘랑 연립하면 아이고 식 참 길다. 자, 이놈의 판별식도 제가 써볼게요. 자, 이렇게 되죠. 둘 중에 어느 걸까 그럼? 마이너스 1은 되지. 마이너스 1은 왜 됩니까? k가 마이너스 1이면 얘랑은 접하고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부호양수잖아. 2번 만나는 거 맞지? 근데 k가 3이다 라고 하면 마이너스 4니까 얘랑은 아예 안 만납니다. 그림 상태로 보면 제가 정확하게 그리지는 않았지만 지금 저는 얘랑 접하는 상황을 구한 거예요. 얘랑 접하는 상황을 구했는데 제 그림상 이렇게 접할 수도 있고, kx가 여기가 원점이라고 하면 뭐 이런 식으로 접할 수도 있죠. 이런 식으로 접하면
이 위쪽 어딘가에서 두 번 만나겠지만 이렇게 접하면 얘랑 안 만나지.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골라내셔야 돼.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 됩니까? 반대로 이번에는 지금 이게 첫 번째 판별식이고 이게 두 번째 판별식인데 얘가 접하는 경우, 얘가 0이 나오는 경우, 자 얘가 0이 나오는 경우는 얘네는 순서 바꿨어도 상관없죠. 제곱이니까. 자 k-3이 2거나 마이너스 2입니다. 자 이 케이스에서는 k가 5가 나오겠고 이 케이스에서는 1 나오겠죠. 자 1은 안 되지 또. 1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놈의 판별식이 음수니까 쟤랑 두 번 안 만납니다. 5면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양수 나오죠. 나옵니다. 그러니까 5랑 마이너스 1이 되겠네. 오케이? 됐어요? 4번은 절대 쉬운 문제가 아니고 뭐 질문은 많은 분들이 해주시지는 않았는데 자, 그 다음이 싹 다 질문하신 8번. 자, 2차 함수 y는 fx의 그래프와 원점을 지나는 직선 y는 gx가 두 점 AB에서 만난다. 2차 함수 fx의 꼭지점이 1,2이고 AB의 중점이 2분의 1,1이다 라고 했습니다. 두 점 AB의 좌표를 구해주세요. 일단은 조건에 맞게 그림을 그리려고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 어떻게 그려야 될까 그럼? 이렇게는 안 되죠. 자, 일단 꼭지점이 1,2라고 했어요. 이런 식으로. 1,2고 아래로 볼록일 수도 있고 위로 볼록일 수도 있죠. 아래로 볼록일 수도 있고 위로 볼록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그리는 게 제일 이쁠까? 일단 만약에 제가 아래로 볼록이다 라고 가정을 하면 결국 원점을 지나는 제가 직선을 그릴 텐데 얘랑 두 번 만나야 돼요. 두 점에서 만난다. 그럼 두 번 만나게 제가 그어볼게.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 두 번 만나겠죠. 여기서 한 번, 여기서 한 번. 예를 드는 거야, 그림은. 아무렇게나. 자, 그 다음에 꼭지점은 주어졌고 AB의 중점이 2분의 1,1. 근데 이 AB의 중점이 y좌표가 지금 1이 나왔는데 2보다 아래쪽으로 나와야 되죠. 이 그림 상태로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래로 볼록이면. 이 그림은 일단 아니라는 거고 그럼 위로 볼록인가 봐. 위로 볼록. 자, 위로 볼록으로 뭐 제가 대충 그려볼게요. 이런 식으로 그려졌다라고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 원점을 지나는 제가 직선을 이렇게 그려봤을 때 두 점에서 만난다. 라고 하면 이번에는 둘의 중점이 2분의 1,1이 될 수 있겠죠. 둘의 중점이 2분의 1,1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 그림은 지금 맞니? 안 맞지? 제가 지금 그림을 제 그림상 중점이면 한 이 정도 찍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얘가 2분의 1,1이 될 수 있냐라고 봤더니 x좌표는 2분의 1이 가능할 것 같은데 1이면 이거보다 좀 위쪽에 올라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위에 올라가야 될 거예요. 그럼 어떤 그림 상태를 여러분들이 예상해 볼 수 있냐? 지금 이거는 점의 좌표에 강력한 힌트가 있는데 딱 봤을 때 x좌표가 절반으로 줄어들고 y좌표가 절반으로 줄어들지 않았어? 여기까지 이해돼? 그리고 원점 지나는 직선 위의 점이죠. AB는. 맞습니까? 원점 지나는 직선 위의 점입니다. 제가 그럼 어떻게 그림을 그려야 정확하게 저 조건에 맞는 그림이 나올 것 같냐면 자, 이렇게 그려져야 될 것 같아요. 2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지고 직선이 딱 꼭지점을 통과하면
정확히 이 둘의 중점은 x좌표도 절반, y좌표도 절반 이런 상황이 되겠죠. 이 상황을 그림을 그리고 예상을 해 보셔야 된다는 게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원점 지나는 직선이래. 그럼 y는 kx인데 이미 다 구했어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했어.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y는 2x죠, 이 식은. 그럼 두 점은 다 구했네요. 하나가 0,0이고 하나가 1,2입니다. 근데 어느 게 A고 어느 게 B인지 문제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니까 순서상으로서는 이렇게 두 개 나오겠죠. 됐습니까? 자, 뭐 적으실 부분이 있으면 적으시고. 이 그림 상태를 예상하는 게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일단 아래로 볼록이면 절대 될 수가 없다라는 거고, 위로 볼록인데 이런 형태도 안 나와야 돼요. 딱 꼭지점의 좌표에 다 절반을 한 거니까 뭐 이런 형태로 그려져야 될 것 같다라는 거. 됐습니까? 잠깐, 이 문제가 제가 지금 역으로 설명드렸는데 다시 한번 천천히, 완벽히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으면, 애초에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했어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제가 kx라고 합시다.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얘는 뒤에 y절편 더해지고 뭐 이런 거 없지. 이 위에 어딘가 AB가 있다는 얘기야. 근데 그 중점이 2분의 1,1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2분의 1,1을 지나야 되지. 즉 y는 2x라는 얘기예요. 그냥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죠. 맞잖아. 원점 지나고 2분의 1,1 지나면 y는 2x지. 그럼 y는 2x는 딱 어디 통과합니까? 꼭지점 1,2 통과하죠. 통과하니까 제가 직선을 먼저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도 있어요. 지금 여기가 꼭지점이고, 자, 제가 2차 함수를 그릴 텐데 아래로 볼록이나 위로 볼록으로 그릴 거거든. 근데 교점의 중점이 2분의 1,1이니까 정확히 이 가운데가 나와야 된다고. 정확히 이 가운데가 나오려면 여기랑 여기를 지나는 2차 함수. 게다가 꼭지점은 1,2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그릴 수밖에 없죠. 어떤 방식으로 이해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두 번째 방법이 조금 엄밀하면서 뭐 더 나은 방법인 것 같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이 9번. 9번도 질문이 굉장히 많네. 자, 이거는 뭐 앞으로 고등학교 가시면 계속 문제로 보실 문제야. 자, 포물선 위의 점 중에서 y는 x-3까지의 거리가 최소인 점의 좌표를 a, b라고 하자. 일단 얘는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자, 그러면 제가 뭐 좌표 평면에 정확하게 그리진 않겠지만 얘는 대칭축은 x는 2분의 1이고 y절편은 1이에요. 그러니까 y절편 1인데 얘는 y절편이 마이너스 3이고 기울기 1이니까 뭐 아마도 이런 식으로 위치하고 있을 거야. 아래쪽에 있다는 얘기죠, 직선이. 직접 그려보셔도 되고, 직접 그려보셔도 되는데, 자, 근데 다음 많은 2차 함수 위의 점 중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최소인 점, 이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문제가 아니에요. 만약에 이 2차 함수 위에 점이 여기 있다라고 하면 이게 거리죠. 맞아? 여기 있으면 이게 거리지. 근데 이게 언제 가장 짧게 나올 거냐라고 물어보는 거지. 언제 가장 짧게 나올 거냐. 언제 가장 짧게 나올 거냐면 얘를 붙잡고 제가 그대로 평행이동을 해볼게. 평행이동을 해보면 처음 딱 만나는 순간이 나올 거야. 이렇게. 평행이동을 해봤을 때 처음 만나는 순간. 이때가 가장 거리가 짧지 않겠어? 이거는 어떤 수학에서 식으로서의 증명이 아니라 도형에서 얘를 그대로 평행이동을 해봤을 때 처음 만나는 순간이 있을 거라고. 더 넘어가면 두 번 만나겠죠. 처음 만나는 순간 여기 있을 때 어떤 점이 여기 있을 때 이 거리가 최소임이 자명하지. 더 짧은 거리는 없을 거예요.
더 짧은 거리는 뭐 당연히 없지. 점을 여길 잡으면 거리가 이렇게 되겠고 여길 잡으면 이렇게 될 텐데 파란색이 언제나 최소입니다. 그럼 결국 이 문제는 뭘 하라는 얘기냐? 이 접선을 구해달라는 얘기예요. 이 접선의 특징은 얘랑 기울기는 똑같죠. 기울기 똑같으니까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얘랑 저 이차 함수랑 연립할 거야. 근데 접할 때니까 판별식은 0 나와야 되죠. 자, 그럼 K는 0 나와야 될 겁니다. 0. K가 0이란 얘기는 이 직선이 Y는 X란 얘기죠. 그럼 직선을 구해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접점의 좌표, 요 점의 좌표 구해달라고 했어요. 요 점의 좌표는 그냥 얘랑 연립하면 되죠. 얘랑 K는 0이라고 구했고 완전 제곱식이죠, 그럼. 자, 그럼 이 점의 X좌표는 1이고 당연히 여기다 집어넣든 여기다 집어넣든 Y좌표는 1 나오겠지. 1,1에서 길이가 최소다 라는 거. 오케이? 자, 잠깐. 이게 공통수학 1에서의 방법이고 제가 한 가지 방법을 더 알려드릴게. 여러분들이 아마 민우쌤이랑 뒤쪽도 다 배웠을 거예요. 두 번째 방법은 이렇게 풀어낼 수도 있습니다. 자, 결국 이 점은 X좌표를 A라고 하면 Y좌표는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럼 저는 직선의 방정식에 나오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이용해 볼게. 자, 저거 일반형으로 쓰면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점은 이렇게 되겠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루트. 자, X좌표 개수의 제곱, Y 개수 제곱 합 여기 쓰시고 A 여기다 집어넣고 이거 여기다 집어넣고 여기 다 내려 쓰면 되죠. 자, 뭐 이렇게 나오지 않아? A가 얼마일 때 최소입니까? 이거 이차 함수니까. 자, 이게 더 헷갈릴래나? 잠깐, 제가 맞게 썼나?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맞구나. 자, 이렇게 되고 자, 이렇게 되죠. 그럼 결국은 어차피 절대값 기호 씌워줬으니까 마이너스 뽑아내도 되고 얘가 가질 수 있는 최소값은 스몰 a가 1일 때죠. a가 1일 때. a에 1 집어넣으시면 여전히 이 점의 좌표는 1,1 나옵니다. 그러니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하셔도 되고 접한다. 그 다음에 접한다에서 접선 구하시고 이 점을 구하셔도 되는데 저는 첫 번째 방법을 더 추천을 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방법을 추천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1학년 때는 2차 함수 위의 점이니까 한 문자로 표현해도 계산이 어렵지 않지만 2학년만 되더라도 여기 3차 함수가 올 수도 있고 4차 함수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식을 쓰면 여기가 4차식이 나와서 최소값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옵니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접선을 구해서 구하는 방법을 저는 추천을 해드리고 자, 됐죠? 그 다음이 11번. 자, 다음 2차식이 하나 주어졌고 2차식과 1차식에 대하여 y는 fx, gx의 그래프가 1사분면의 점 k, 1에서 만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둘 다 k, 1은 지나야겠죠. 둘 다 k, 1은 지나야 됩니다. 그럼 여기도 k를 집어넣었을 때 1이 나와야 되고 여기도 k를 집어넣었을 때 1이 나와야겠지. 여기까지 됩니까?
일단 미지수를 뭘 소거시킬까 생각하기 전에 그냥 일단 냅둘게. 그럼 미지수가 일단 3개가 되겠네. 3개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 방정식의 두근의 차가 6이다라고 했어요. 이 방정식 제가 그대로 써볼게요. 이게 fx고 이 gx면 여기다 2 곱한 거니까 이렇게 되겠고 자, 이놈 방정식의 두근의 차가 6이란 얘기죠. 자, 그럼 이 방정식의 두근을 제가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이게 6이란 얘기지? 이게 6이면 제곱하시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 제곱은 36이 나와야 되고 앞선 단원에서 곱셈 공식 변형에서 얘는 이렇게 쓸 수 있죠. 맞습니까? 자, 이제 뭐 써야겠어? 근각계수와의 관계. 자, 알파 플러스 베타는 여기서 마이너스 a분의 2b가 되겠고 그 다음에 알파 곱하기 베타는 a분의 2 거기다 마이너스 4 곱했으니까 자, 이게 36 나오면 될 것 같아요. 맞습니까? 이제 적절히 연립방정식을 풀어내시면 될 것 같은데 뭘로 풀어내는 게 제일 좋을까라고 보면 일단 전개를 좀 합시다. 그리고 저는 다항식이 더 익숙하니까 양변에 a제곱 곱할게. 그럼 얘는 8a 자, 4로 나누면 자, 이렇게 되죠. 이제 a랑 b의 관계식은 얻어냈어요. a랑 b의 관계식은 얻어냈고 여기서 앞에서 a랑 b랑 k랑 관계식이 또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다 한 문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쓸 수 있죠. a는 마이너스 k제곱분의 1 b는 k분의 1 b가 k분의 1이니까 제곱하면 이렇게 되겠고 자, a는 마이너스 k제곱분의 1인데 마이너스 2 곱했으니까 이렇게 되겠고 자, a제곱은 k 4제곱분의 1 나오겠네요. 자, 됐죠. 그럼 좌변은 k제곱분의 3이고 아이 뭐 계산이 뭐 이래. 자, 이렇게 되죠. 자, 그럼 얘가 0일 때만 찾으면 됩니다. 넘기시고 k제곱으로 묶어내면 이렇게 되지. 근데 k는 0은 될 수가 없어요. 자, k가 0이 될 수가 없는 게 k가 0이면 이 관계식을 만족시킬 수가 없죠. 지금 여기 분모에 와 있는 애니까. k는 0은 아니고 그러면 k제곱은 3이 나오겠네요. k제곱이 3이면 k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두 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럼 답제는 자, 뭐 k가 루트 3이면 루트 3이든 마이너스 루트 3이든 스몰 a는 3이니까 이렇게 되겠고 b는 이렇게 두 개 나오겠네. 뿔마 루트 3분의 1 두 개가 나오겠고 그 다음에 k는 지금 구했죠. 뿔마 루트 3이라고 구했습니다. 근데 하나 더 조건이 마지막에 걸러낼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지금 1사분면 위의 점이라고 했지. 그러면 k는 양수여야만 하겠고 k가 플러스 루트 3이란 얘기네요. 아마 여러분들 해설지에 k 값이 안 나온 것 같은데 이렇게 3개 다 써주시면 답이겠죠. 정리하실 부분이 있으면 정리를 하시고 여기는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2차 방정식의 근해 분리는 교육과정에서는 좀 배제된 소단원입니다. 배제돼 있는데 웃긴 게 2학년 이상이 넘어가면 여전히 그냥 모의고사나 수능에서는 그대로 출제하고 있어요. 그리고 현재 수능 체제에서 직접 출제 범위가 아니지만 1학년 수학이 굉장히 강조가 돼 있기 때문에 수학 강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앞에서 배웠다는 건 배운 게 뭐냐면 첫 번째 실근의 존재성. 실근의 존재성이라는 건 별거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 2차 방정식만 말하는 거야. 2차 방정식에서 판별식을 이용하면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이고 0이면 중근이고 다 알고 있죠. 실근이 있냐 없냐 구하는 거고, 마찬가지 판별식을 이용하면 실근의 개수까지도 구해낼 수 있어요. 0보다 크면 실근이 2개고 0이면 중근이고, 그 다음에 근과 개수와의 관계까지 이용하면 실근의 부호까지 우리가 구해낼 수 있습니다. 그죠? 두 근이 모두 양수일 조건은 뭐지? 두 근이 모두 양수. 판별식 0 이상이고 알파 플러스 베타 0보다 크고 알파 곱하기 베타도 0보다 크고, 서로 다른 부호의 실근을 가질 조건은 두 근의 곱만 음수면 되죠. 이걸 소위 말하는 대수적으로 식으로 푼다라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근데 2차 방정식의 근의 분리라는 부분이 어려운 게, 얘는 여기도 제가 분리라는 말이 좀 어려워하실까 봐 실근의 위치라고 이해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네 번째.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속 고등 수학을 하면서 2차 방정식을 풀었는데 한 근은 1부터 3까지 사이에 있다, 혹은 두 근이 모두 2와 5 사이에 있다, 위치에 관한 문제가 나오면 절대 식으로 접근하려고 하시면 안 되고 그래프를 먼저 그리셔야 돼. 여기서 말씀드리는 그래프는 당연히 2차 함수입니다. 2차 함수. 자, 2차 함수인데 여기 기본 원리 여러분들 책 한번 볼게요. 139페이지. 맨 위에 뭐라고 써 있냐면 당구장 표시되어 있고, 근의 분리 문제는 그래프를 그려 조건을 찾는다. 자, 그럼 실근의 위치에 관한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은 먼저 조건에 맞게 그래프를 그리셔야 돼. 문제에 주어진 조건. 그 다음에 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그렇게 그려질 수 있는 조건들을 다 나열합니다. 그래프가 그렇게 그려지는 모두 나열하고 다 만족하셔야 돼. 다 만족하면 끝입니다. 다 만족하면. 여기까지 이해돼? 예를 들어 볼게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를 거야. fx는 0에 두 실근이 모두 0과 3 사이에 있다라는 문장에서 멘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 그럼 fx는 0이라는 방정식은 y는 fx랑 x축과의 교점 구하는 식이죠. y는 fx랑 x축과의 교점. 그럼 y는 fx가 2차의 개수로 문제에 주어졌을 거고, 두 실근이 모두 0과 3 사이에 있으려면 이렇게 그려져야 되죠. 그림 그려낼 수 있겠지. 그림을 그려내고 이렇게 그려질 조건을 다 쓰라고. 이렇게 그려질 조건. 이렇게 그려질 조건이 첫 번째, x축이랑 만나야 됩니다. 한 번 이상. 두 실근이라고 제가 표현했으니까 서로 다른이란 말은 없죠. 중근도 포함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판별식이 0 이상이라는 건 그냥 x축이랑 한 번 이상 만난다는 것만 알려주는 거야. 그게 여기서 만나는지 여기서 만나는지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필요한 조건은 뭘까요? 축. 축이 어디 사이에 있어야 돼? 이렇게 있으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니, 축이 그럼 끝났네? 축이 0과 3 사이에 어딘가 있고 x축이랑 두 번 만나면 이렇게 그려지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럼 이때는 두 근이 0과 3 사이가 아니라 바깥쪽이죠. 그러니까 더 조건이 필요하다는 얘기야. 더 조건은 뭐냐? 이 함수를 제가 y는 fx를 대충 그렸는데 0에서 양수, 3에서 양수 나오면 되죠. 이렇게 그려지면 0에서 음수, 3에서 음수입니다. 자, 잘 생각을 해봐. 여러분들이 조건에 맞게 그래프 그리는 건 다 쉬워요. 다 쉬운데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야만 하는 조건들을 그때그때 생각하셔야 된다고.
지금 제가 조건 몇 개 썼습니까? 3개 썼습니다. 얘는 이 3개를 만족시키면 죽었다 깨나도 0과 3 사이에서 2번 만날 수밖에 없어요. 오케이? 자, 여기 졸리신 분들은 그냥 일단 외워. 보통 수학 선생님들은 파남축이라고 합니다. 파남축. 판별식, 함수값, 대칭축이죠. 근해 분리 문제에서는 무조건 파남축이 제일 기본이 되는 식이야. 기본이 되는 식. 판별식은 x축이랑 만나느냐 안 맞느냐를 알려주는 거고, 대칭축은 그래프의 위치를 가늠할 수 있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나중에 함수값을 이용해서 점점 더 정교하게 그래프를 그려내겠다는 얘기죠. 자, 일단 저는 어려운 걸 먼저 했는데 쉬운 걸 해볼게. 자, 2차 한계수는 지금 편의상 다 양수라고 합시다. 2차 방정식을 우리가 딱 쓰면 x제곱의 개수는 보통 다 양수로 세팅을 하죠. 자, 여기 정식줄로 오시면 안 돼. 이 앞에 부분은 여러분들 학교 가서 다시 그냥 암기하셔도 손쉽게 풀 수 있는 부분이고, 여기를 제일 못해요. 제가 볼 땐 예비 고1 학생들이. 자, fx는 0이 두근 사이에 1이 있다라고 하면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야 돼. 이런 식으로. 맞죠? 그러면 여기가 fx가 0이 되는 점인데 그 사이에 1 있는 거 맞지? 근데 이렇게 그려져도 되고, 이렇게 그려져도 되고, 이렇게 그려져도 되지. 그럼 얘도 판별식을 써야 되냐? 아니야. 얘는 조건이 하나밖에 필요 없습니다. f1만 0보다 작으면 돼요. 오케이? 잘 생각을 해봐. 아래로 볼록이 2차 함수야. 근데 1에서 함수값이 어딘가 음수래. 어딘가 음수면 아래로 볼록이면 언젠간 반드시 이게 이렇게 올라가든 이렇게 올라가든 이렇게 올라가든 올라가겠죠. 그럼 무조건 두근 사이에 1이 있는 거 맞지? 어느 경우에도. 오케이? 자, 그럼 여기 책에 지금 100%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139페이지에 1, 2하고 써 있어요. 기본 원리. 1, 2번은 좀 형광 표시를 해놔. 두근 사이에 점이 있으면 한 개의 조건이 필요하고 한 점당. 두근 사이에 점이 없으면 세 개의 조건이 필요하다. 이게 지금 점이 없는 경우예요. 두근 사이에 점이 없죠. 두 근이 0과 3 사이에 존재한다라고 했고, 지금 여기랑 여기가 두 근이잖아. 여기랑 여기가 두 근인데 두 근 사이에 아무 숫자가 문제 힌트가 없습니다. 얘는 두 근 사이에 1이 있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조건이 하나만 있으면 된다고. 오케이. 자, 그리고 무려 7가지 패턴으로 지금 나와 있어요. 무려 7가지 패턴으로 나와 있는데 이거를 패턴을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제가 필수 예제로 하나씩 보여드릴게. 여기는 제가 다시 당부하는데 졸지 말고 피곤하셔도 여기 진짜 어려운 단원이고 굉장히 중요한 단원이에요. 이 부분이. 다른 거는 학교 가서 하셔도 여러분들 수준이면 금방금방 따라갈 텐데 이거 못하면 3학년 때까지 고생이야. 자, 잘 봐. 저는 기본 문제로 유형을 다 설명을 드릴게. 원론적인 말씀을 드릴 수도 있지만 그럼 미지수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해가 어려울 거야. 자, 일단 문제를 보고 하나하나 천천히 볼게. x에 관한 2차 방정식의 근이 다음 조건을 만족하도록 실수 m의 값의 범위를 구하여라. 자, 그럼 첫 번째는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다. 두 근이 모두 1보다 작다. 한 근은 1보다 크고 다른 한 근은 1보다 작다. 이게 실근의 개수에 관한 문제니 부호에 관한 문제니 위치에 관한 문제니? 병 걸릴 것 같아. 위치에 관한 문제지? 맞습니까? 실근이 몇 개 존재하냐 물어본 것도 아니고 부호가 양수 음수냐 물어본 것도 아니고 정확히 위치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앞으로 수학을 하면서 위치에 관한 문제면 무조건 그래프를 그리셔야 돼. 이거는 그냥 100%라고 보셔도 돼요. 위치에 관해 물어보면 그래프를 그려달라. 첫 번째, 여러분들이 완전히 처음 배운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천천히 볼게요. 위치로 본다라는 얘기는 이 방정식을 일단 뜯어서 생각할 거예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방정식은
좌변을 제가 fx라고 하면 이 이차 함수와 x축과 교점을 구하는 식입니다 라고 내가 바라볼 수가 있지. 누군가 나에게 이 2차 함수랑 x축과 교점을 구해주세요 라고 하면 는 0이라고 하고 방정식을 저렇게 세울 거 아니야. 위치니까 그래프 그리라고. 그럼 노란색처럼만 해석이 되셨으면 거의 일단 절반은 끝난 거예요. 1번부터 해볼게.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다라고 했어. 그럼 그림이 어떻게 그려져야 되냐? 1번은 이렇게 그려져야 되지. 지금 이 방정식에 두 근을 제가 알파 베타라고 하면 x축과의 교점이니까 두 근이 요게 두 근이라고. 오케이 기범아. 그림을 먼저 그렸어. 그러면 얘는 두 근 사이에 숫자가 있어 없어? 없어. 없는 경우에는 조건 3개 필요하다고. 일단 외워. 파남축이라고. 판별식, 함수값, 대칭축. 나중에는 외우지 않더라도 얘네가 당연히 필요하겠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 시점이 올 거예요. 일단은 100% 받아들이기 어려우시면 일단 외우시고. 첫 번째, 판별식. 자, 1차 고민.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됩니까? 같거나 커야 됩니까? 커야 돼? 뭔가 대답을 하려다가 같거나 커야죠. 왜죠? 그냥 두 근이라고 했어. 서로 다른이란 멘트가 없지. 그럼 판별식은 무조건 등호 들어가야 된다고. 이게 첫 번째 주의하실 점. 오케이? 됩니까? 파남축. 항상 그럼 제가 지금 칠판에 적은 첫 번째 식이 나타내는 건 뭐냐면 그냥 x축이랑 한 번 이상 만난다는 거지. 이 범위를 만족시키면. 한 번 이상 만나는데 그게 이쪽에서 만날 수도 있고 이쪽에서 만날 수도 있고 이쪽에서 만날 수도 있지 않아요? 그럼 위치를 조정을 해야 되니까 저는 대칭축을 먼저 볼게. 외우기로는 파남축이라고 외우라고 했지만 원래는 대칭축을 먼저 작성하는 게 좋습니다. 대칭축이 어디 있어야겠니? 1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되죠. 이쪽에 있으면 안 되잖아. 그럼 대칭축은 암산을 해야지. 여기서 대칭축 얼마? x는 m. m이 뭐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된다고? 1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된다고. 자, 이 원리를 지금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들어주셔야 돼. 아니 그럼 끝난 거 아니에요? 아니야. 왜 아니냐면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어요. 대칭축은 이쪽에 있고 x축이랑도 두 번 만나는데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지 않아? 그럼 두 근이 모두 1보다 큰 게 아니라 하나는 작지. 이걸 방지하려면 함수값이 하나 더 필요하다고. 미세하게 그래프를 조정하려면. 어디서의 함수값만 보면 될까 그럼? 그지? 1에서의 함수값이 뭐 나와야 돼? 0보다 크게 나와야 되지. 같아도 안 됩니다. 같으면 내 분필이 오늘도 인수분해가 됐다. 1이랑 같으면 이렇게 그려지면 안 된다고. 그럼 얘는 두 근이 1보다 큰 게 아니라 하나가 1이 돼버리니까 안 됩니다. 그럼 결국은 F1이 0보다 커야 돼요. F1이면 제가 얘를 fx라고 했으니까 자,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이거를 다 만족해야 돼. 다 만족해야 되니까 결국은 수직선에 제가 한번 나타내보면 첫 번째 판별식, 두 번째 축에서 1보다 크다는 조건, 세 번째 함수값. 다 만족시키는 범위 여기죠 그럼. 3 이상. 오케이?
일단 1번 답은 3 이상이 나왔고요. 여기까지 되죠? 자, 지금 혹시 조금 못 쫓아온 분들은 다시 2번, 3번도 내용이 비슷하니까 다시 봐. 자, 2번은 두근이 모두 1보다 작다라고 했어. 그럼 조건에 맞게 그림을 그려달라고 했고 이렇게 그려줘야 돼요. 맞죠? 그럼 여전히 두근 사이에 아무 숫자도 없으니까 세 가지 필요합니다. 파남축. 근데 판별식 똑같네. 얘랑 똑같겠지. 만나야 되잖아. X축이랑. 만나야 되니까 판별식은 제가 작성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번에는 대칭축이 뭐보다 작아야 되지? 1보다 왼편에 있어야 됩니다. 지금 대칭축이 m인데 이번에는 1보다 작아야 돼요. 얘만 바뀌었죠? 지금 얘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전히 1에서의 함수값은 양수니 음수니? 양수가 나와야 되지. 선생님 음수가 나오면 안 돼. 음수가 나오면 이렇게 나오지. 이렇게 그려지죠. 그죠? 이렇게 그려지면 두근이 1보다 왼편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가 1보다 큽니다. 그죠? 자, 여전히 F1은 0보다 커야 돼요. 근데 F1이 0보다 큰 범위를 제가 구했죠. 이미 앞에서. 이거 3개 만족하면 되겠네. 자, 그럼 제가 그림을 그려보면 3 이상 0 이하. 이게 판별식을 만족시킬 조건. 그 다음에 1보다 작다. 대칭축.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보다 크다. 함수값. 다 만족시키는 범위는 여기죠. 마이너스 1초가 0 이하. 이게 여러분들 생각보다 절대 쉽지 않은 게 등호 관계에서 실수를 많이 하고 심지어 아예 관계식을 못 세우시는 분도 있어요. 못 세우는 분도 있는데 이거만 뭐 잘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3번 남았습니다. 자, 3번은 쉬워. 왜 쉽냐면 내가 이거 이제 그림 그려볼게. 한근은 1보다 크고 한근은 1보다 작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만 그려지면 되는 거 아니야? 한근은 1보다 작고 한근은 1보다 크고 이런 식으로만 그려지면 됩니다. 그럼 얘는 두 근 사이에 숫자가 있어 없어? 있는 경우지. 있으면 관계식에 하나만 있으면 된다고. 하나만. 뭐만 있으면 될까? 1에서만 함수값이 어떻게 나오면 되죠? 0보다 작으면 돼. 1에서만 0보다 작으면 내가 이 그래프 조건을 전혀 몰라. 근데 2차 함수인데 여기를 반드시 지난데 아래로 볼록이야. 내가 이렇게 그리든 이렇게 그리든 어느 경우에도 두 근 사이에 1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F1이 0보다만 작으면 돼요. 자, 그러면 이 경우에는 F1은 이거고 자, 3번은 스몰 m이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되겠죠. 작으면 됩니다. 자, 바로 옆에 있는 유제 지금 빨리 풀어보세요. 여기는 완벽해야 돼. 자, 같이 한번 볼게. 일단 문제를 읽자마자 두 근이 모두 마이너스 1보다 크다. 두 근 사이에 마이너스 2가 있다. 위치에 관한 문제죠. 실근의. 위치니까 당연히 여러분들은 그래프를 그리려고 일단 노력을 하셔야 되겠고 자, 그래프를 그리려고 노력을 할 텐데 첫 번째는 조건에 맞게 그림을 그려봐. 두 근이 모두 마이너스 2보다 크다. 이렇게 그려지면 되죠. 이 좌변을 제가 fx라고 했을 때 이 방정식은 fx랑 x축과의 교점을 구하는 식인데 마이너스 2보다 오른쪽에 있으면 됩니다. 그럼 얘는 두 근 사이에 아무 숫자가 없지. 파남축 3개의 식이 필요하고 첫 번째 판별식 자, 얘도 마찬가지. 서로 다른 두 근이라는 멘트가 없으니까 판별식은 0 이상이 되겠고 자, m제곱 여기서 마이너스 6m 플러스 5m이니까 마이너스 m 여기서 9 마이너스 11이니까 마이너스 2 자, 그럼 m 마이너스 2 m 플러스 1이니까 자, 계산 조금 빨리 하면 이렇게 되겠고 맞죠? 자, 그 다음에 제가 다시 당부하지만 2차 함수의 대칭축은 이제 그냥 외우셔야 돼. 마이너스 2a분의 b라고. 저걸 매번 표준형으로 바꿔서 꼭지점 구하고 이럴 시간 없습니다. 대칭축이 마이너스 2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돼요. 이렇게 그려지면 안 되니까. 자, 그럼 대칭축은 저기서 m-3이죠. m-3이 마이너스 2보다 확실히 오른쪽에 있어야 된다. 이게 두 번째.
자, 세 번째. 이것만 있으면 땡이 아니다. 왜? 대칭축이 여기 있더라도 이렇게 그려지면 안 돼요. 마이너스 2보다 왼쪽에 있는 해가 나오니까. 그럼 마이너스 2에서의 함수값, 마지막 함수값으로 보정. 마이너스 2가 0보다 커야 된다. 자, 이게 마이너스 2에서 함수값이죠. 자, 얘랑 얘 더하면 3. 자, 이렇게 되겠지. 이거 세 개 다 만족시키는 애 찾으면 되죠. 첫 번째, 2 이상이거나 마이너스 1 이하이거나, 두 번째 1보다 크다, 세 번째 3보다 작다. 자, 동시에 만족시키는 구간은 2 이상 3 미만이지. 됐습니까? 2 이상 3 미만이 나와야 되겠고, 등호 빠져도 틀린 거예요.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못 푼 거니까. 자, 두 번째는 쉽다라고 했어. 마이너스 2가 두근 사이에 있다라고 하면 그냥 이렇게 그려주면 되잖아. 그죠? 얘는 두근 사이에 숫자가 하나 있으니까 조건이 하나만 있으면 된다고. 즉 f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으면 끝입니다. 자, 아까 f 마이너스 2 뭐 구하긴 했는데 다시 구해봤고, 자, m은 3보다 크면 되겠죠. 그럼 됐습니까? 그럼 잠깐만 화장실만 잠깐 갔다 오시고. 자,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다음 근이 조건을 만족시킬 m의 값의 범위를 구하여라 라고 했어요. 얘도 마찬가지. 문제를 읽자마자 알 수 있는 게, 한 근은 요 사이에 있고 다른 한 근은 1보다 크다 라고 했으니까 위치에 관한 문제죠. 위치에 관한 문제면 일단 판별식 근각에서 이거는 머릿속에서 배제를 하셔야 되고, 그림을 먼저 그리셔야 돼. 그림을 제가 그려볼게. 한 근은 이 사이에 있어야 되고 다른 한 근은 1보다 크면 이렇게 그려지면 되죠. fx가. 이 왼쪽을 제가 통째로 fx라고 했을 때 이 2차 함수가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0이 되는 점이 여기니까 될 거야. 자, 그럼 하나 물어봅시다. 이번에 두 근 사이에 숫자가 있어 없어? 있어. 그지? 두 근 사이에 숫자가 있잖아. 있으면 숫자 하나당 조건 하나라고 기억하시는 게 제일 편해요. 이렇게 그려져야만 하는 조건을 생각을 해달라고. 이렇게 그려지려면 일단 1에서는 함수값이 양수 나와야겠니? 음수 나와야겠니? 음수가 나와야겠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에서는 뭐 나와야겠지? 양수. 그럼 그냥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 마이너스 1에서는 함수값이 양수고 1에서는 음수래. 근데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래.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는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밖에 없죠. 무조건 어떻게 그리던지 간에, 이렇게 그리든지 뭐 이렇게 왕따시만하게 그리든지 어떻게 그리든지 간에 무조건 이 조건을 만족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함수값 두 개면 끝이에요. 얘는 판별식 같은 게 필요가 없어. 판별식 같은 게 필요가 없는 이유가, 여기서 음수고 여기서 양수면 무조건 한번 내려가면서 x축이랑 만나죠. 그리고 아래로 볼록이니까 다시 올라와야 될 거야. 그죠? 여기서 이렇게 그려질 수는 없잖아. 함수가. 그럼 조건은 두 개 끝입니다. 마이너스 1일 때 양수, 1일 때 음수. 이게 두 근 사이에 숫자가 있을 때는 한함축이 아니란 얘기죠. 그냥 함수값만 보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f-1은 x에 마이너스 1 집어넣은 거니까 앞에는 2 되겠고, 바로 전개할게. 자, 이거고요. 그 다음에 f1은 (0보다) 작아야 됩니다. 자, 그럼 이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m 넘기면 이렇게 되겠고, 3보다 크면 되겠죠. 그럼 3분의 1보다 커야 하고 3보다 커야 하니까 동시에 만족시키는 범위는 그냥 3보다 크다가 끝이지. 됩니까? 자, 이제 2번. 두근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다. 모두.
이렇게 그려주면 되죠. 이번 케이스에서는 두근 사이에 숫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 없으면 파남축 다 쓰라고. 일단 X축이랑 만나야 돼. 자, 이쪽은 일단 지울게. 뒤에 분이 안 보일까 봐. 자, 일단은 X축이랑 만나야 되니까 판별식. 저는 4분의 D.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요게 0 이상 나오면 되죠. 서로 다른이란 멘트 없습니다. 그냥 두근이라고 했으니까 중근도 포함이에요. 자, 그럼 얘는 해쳐모여할 필요가 없이 이 상태에서 그냥 인수분해 할게요. n-1로 묶어내면 여기서 n-1, 여기서 -2니까 이렇게 되겠고, 그럼 m은 3 이상이거나 1 이하이거나 이렇게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저는 뭐 파남축으로 외워달라고 했지만 축을 두 번째 쓰는 게 편안하다라고 했죠. 지금 얘는 X축과 만나냐라는 그 조건이죠. 만난다라고 해도 이 사이에 만나려면 대칭축이 어디 사이에 있어야 됩니까? -1과 1 사이에 있어야 되지. 그럼 대칭축은 제가 외워달라고 했어요. 대칭축은 -2 곱하기 2차 한계수분의 1차 한계수. 얘가 요 사이에 있으면 되죠. 그럼 가운데 적절히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고 2로 약분하면 이렇게 될 거예요. 자, 다 2 곱하시면 이렇게 되겠고, 다 1 더하시면, 자, 이게 대칭축에 관한 조건, 판별식에 관한 조건. 자, 세 번째는 함수값. 얘는 함수값 조건이 또 몇 개일까 근데? 두 개입니다. 불쾌하지만. -1에서 함수값이 양수 나와야 되고 1에서도 양수 나와야겠죠. 맞습니까? 괜히 지웠네 아까. f-1은 이렇게 돼야 되겠고, F1은 자, 이렇게 되겠지. 마지막이 계산으로서는 제일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부등식이 많이 나와요. 자, 이게 첫 번째 판별식을 만족시키는 범위. 두 번째 대칭축을 만족시키는 범위가 여기서부터 딱 여기. 그 다음에 세 번째 함수값이 3분의 1보다 커도 되고, 아이고 3분의 1이면 이쪽이죠. 커도 되고 3보다 작아야 되고. 자, 다 만족시키는 범위니까 다 만족시키는 범위. 여긴 지금 비어있기 때문에 동시에 만족시키는 데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3분의 1 초가 1 이하가 나오죠. 맞아요? 근데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이게 1학년 1학기 때 근해 분리라는 게 왜 교육과정에서 삭제됐냐면, 이 근해 분리를 풀려면 필수적으로 2차 부등식을 풀어야만 하는 상황이 오죠. 근데 2차 부등식이 2학기 때 내용이기 때문에 1학년 1학기 때 문제를 어렵게 내기는 어렵지만 학년이 올라가면 얘는 나올 수밖에 없는 형태입니다. 무조건 아셔야 돼요. 자, 무조건 아셔야 되고, 여기는 유제 다 풀고 넘어갈게요. 옆에 있는 유제 풀어보시오. 혹시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은 이해하신 분은 지루하시겠지만 다시. 자, 2차 방정식 어쩌고저쩌고 주어졌어요. 근데 문제를 딱 읽어봤더니 위치에 관한 문제니까 나는 그냥 왼쪽에 있는 식을 fx라고 볼 거고, 그림을 먼저 그려달라고 했어요. 1번 한근은 -1과 1 사이에 있고, 여기 어딘가 있어야 되고, 다른 한근은 -1보다 작다. 그리고 2차 한계수가 양수니까 이렇게 그려줘야 되죠. 이렇게 그려질 조건을 그냥 다 쓰라고. 자, 첫 번째. 근데 얘는 두근 사이에 숫자가 있어 없어? 있지? 있으면 제일 쉬운 형태라고 했죠. 숫자 하나당 조건 하나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약간 뭐 편법 같긴 하지만 f-1이 음수이고 f1이 양수이면 됩니다. 자, f-1은 이렇게 되겠고요.
자, 그럼 일단 m은 6분의 1보다 커야 되겠고, 두 번째 f1은 이렇게 되겠고 0보다 커야 됩니다. 그럼 동시에 만족시키는 범위 자체가 그냥 이거죠. 그냥 이겁니다. 자, 그럼 m은 6분의 1보다 크다라는 거고, 제가 가감없이 말씀드리면 보통의 일반고 학생들이면 보통 학교 시험에 여기까지 보통 물어봐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문제를 푸는 어디에도 2차 부등식 같은 거 안 나왔지. 간단하게 그림 그리고 이 정도가 요즘에 출제 방향이고, 하지만 학년이 올라가면 2번 같은 문제도 풀 수 있어야 되니까 제가 좀 길게 설명드렸고, 두근이 모두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다. 지금 뭐 비슷한 패턴 한 4번째인 것 같은데, 이렇게 그려지려면 두근 사이에 아무 숫자도 없지. 없으면 파남축. 외워. 파남축. 첫 번째 판별식. 자, 1차 함계수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요거 이게 서로 다른이라는 멘트 없으니까 0 이상 나와야 되겠고, 자, 여기서부터 조금 한번 막히신 분들 있을 것 같아. 인수분해 되니? 안 됩니다.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근해 공식 쓰나? 여기서 어떻게 하셨어요? 내 계산이 틀렸니? 맞는 것 같은데? 맞죠? 자, 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하나 물어볼게. 이 부등식의 해는 뭐니? m제곱 플러스 2m 플러스 2. 해는 모든 실수입니다. 아니, 인수분해가 안 되는데요. 인수분해 안 되지만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면 이렇게 되죠. 그럼 얘는 내가 실수 어떤 m을 데려와도 항상 0 이상이지. 제곱하고 1까지 더했으니까. 그러니까 얘는 그냥 항상 만족이에요.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라는 얘기는 연립 부등식의 입장에서는 쓸모가 없습니다. 그냥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얘는 만족이야.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얘는 만족이고, 바로 두 번째 대칭축. 자, 대칭축은 x는 마이너스 2a분의 1차 함계수. 그러니까 마이너스 m이 대칭축이죠. 지금 대칭축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으면 되지. 그럼 다 마이너스를 곱해주면 부등호 방향 반대로 가고 이렇게 될 거예요. 맞죠? 세 번째 뭐가 필요합니까? 마이너스 1과 1에서 함수값이 양수 나오면 되죠. 아까 마이너스 1에서 함수값 제가 구해봤고요. 그 다음에 아까 1에서의 함수값 구해봤습니다. 제가 2번 계산하기 귀찮으니 그대로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이거 동시에 만족시켜야 돼. 일단 첫 번째는 볼 게 없다라고 했죠. 얘는 무조건 만족이에요. 항상 성립. 두 번째는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 세 번째는 마이너스 2분의 1 초과 6분의 1 미만. 동시에 만족시키는 범위는 여기죠. 그냥 마이너스 2분의 1 초과 6분의 1 미만. 제가 여기 가르치면 장담하는데 아마 절반 정도는 이거 풀라고 하면 틀리셨을 거야. 도중에 한 번은. 이게 지금 100% 깔끔하게 원샷으로 다 풀린다라고 하면 그분은 굉장히 잘하는, 이쪽 부분을 잘 하시는 거고, 보통은 많이 틀립니다. 이해됐습니까? 이해되신 거 맞죠? 자, 그럼 연습 문제에서 제가 하나 정도만 도와드릴게요. 지금 시간을 잠깐 드릴 테니 오늘의 마지막 문제, 과제는 여기 10단원까지 끝까지예요. 요거 하나만 풀어보세요. 10-20번. 자, 포물선과 다음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 직선 위에 점 1,2가 두 교점 사이에 있다라고 해서 일단 그림으로 그려보면 저 포물선은 당연히 2차 함계수가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일 거고, 얘는 기울기 1인 직선이에요. 근데 두 번 만난대. 만나는데 이 직선 위에 점 1,2가 두 교점 사이에 있다.
뭐 이런 상태죠 지금. 이런 상태는 이 표현 방식은 얼마든지 문제마다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이 교점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여기에 x좌표는 지금 1인 거죠. 맞습니까? 우리가 2학년 2학기 전까지는 다 x좌표 기준이라고 확신하셔도 돼. y좌표 말고. 그럼 도대체 교점을 어떻게 구하냐? 교점을 구하라 라고 하면 당신들은 이렇게 구하지 않겠어? 이 방정식의 두근이 뭡니까? 알파 베타인 거죠, 저 그림에서. 이게 교점의 x좌표를 구하는 식이잖아. 교점의 x좌표를 구하는 식인데 알파 베타이고 알파 베타 사이에 뭐가 있다는 얘기야? 1이 있다는 얘기죠. 이 앞에서는 기본 예제는 이걸 다 문장으로 주어진 거고 이건 살짝 꼬아서 낸 것뿐입니다. 그냥. 자, 그럼 이 방정식은 결국은 이렇게 될 거예요. 이 방정식의 두 근이 그 두 근 사이에 1이 있으려면 이제 얘를 제가 fx라고 지정을 했을 때 이 fx가 이렇게 그려져야만 하죠. 알파, 베타 사이에 1이 있어야 되니까. 그럼 얘는 두 근 사이에 숫자가 있으니까 숫자 있는 것만큼 관계식이 나온다고 보통. 하나만 있으면 되겠네. f1이 뭐? 0보다 작으면 되지. 자, 스몰 a는 2초가 나오죠. 이게 굉장히 수학에서는 중요한 관점이에요. 계속 강조해드리지만 이 방정식을 그래프와의 교점으로 바라보겠다. 이 관점의 차이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고 자, 일단 수업은 마쳐.